여러분, 1997년 1월 14일 오전 8시경 일본 타마시청에 근처 맨홀에서 오수가 넘치고 있어요. 얼른 확인 후 고쳐주세요. 라는 민원이 하나 접수됐습니다. 그곳은 도쿄도 타마시 65번지로 근처 슈퍼마켓 주차장에 접한 도로의 맨홀이었어요. 옆에 맨홀. 오전 10시 반경 이 맨홀을 확인하기 위해 시청으로부터 연락받은 하수도 업체가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직원은 무심코 이 맨홀 뚜껑을 열었는데 뭔가 다른 곳과는 달리 악취가 유달리 심한 거예요. 무슨 생선을 엿다 넣어놨나, 뭐 이리 비린내도 아니고 뭐 이상한 냄새가 뭐 이렇게 심해? 고치긴 해야 되니까 이 업체 직원은 맨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다 보니 뭔가 보여. 뭐야 저거? 마네킹인가? 저 사람인가? 시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 업체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람 같은 무언가가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조사한 결과 그것은 마네킹이 아닌 한 여성의 시신이었어요. 그 시신 썩는 냄새가 생선 비린내에 거의 플러스 10배? 100배라고 하더라고요. 생선 썩는 냄새도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에 이제 100배, 1000배. 여튼 당시 이 안에 있었던 여성의 시신은 부패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패가 진행되면 살점이 썩어가고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맨홀 안에 그 물이 흐르는 도랑에 이 여성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게 홈을 막은 거예요. 살점이. 그러면서 빠져나가지 못한 물, 오수가 맨홀에서 넘쳐버렸던 거예요. 맨홀 지상의 직경은 60cm, 깊이는 3m, 바닥의 직경은 1.2m로 되어 있었고 이 여성의 시신은 바닥에 앉은 형태로 유기되어 있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여성으로 나이는 대략 20대에서 40대 사이, 키는 150에서 155 사이로 당시에 원피스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고 해요. 신발은 신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뼈는 부러져 있었고 머리 또한 부어 있었어요. 치과에서 치료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여성은 현장 맨홀에서 200m 위치에 살고 있었던 당시 39살의 야기하시 후키코라는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후키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신 부패가 진행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정확한 사망 사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후키코는 1996년 2월 27일을 마지막으로 증발하듯 실종이 된 상태였고요.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살아만 있기를, 제발 돌아오기를 가족들은 애타게 바랬습니다. 하지만 실종 약 10개월 후 이 후키코는 맨홀 아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피해자 후키코 씨의 생존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날은 1996년 2월 27일 저녁 9시쯤. 이 2월 27일 후키코는 근무하고 있었던 보육 일을 퇴근한 후에 오후 5시 반경에 직장 동료들과 헤어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녁 6시 50분경 이 후키코는 근처 시내 슈퍼에서 간단하게 이제 먹을거리 몇 개를 사고 집에 돌아왔어요. 마지막으로 후키코 씨가 목격된 건 저녁 9시경. 신문 수급인이 후키코 씨의 방에 딱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집 안에 후키코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점은 회사 일이 끝나고 동료와 헤어져 집으로 올 때 이때 후키코 씨의 복장은 시신으로 발견됐을 때 입혀져 있었던 옷과는 달랐습니다. 즉, 퇴근하고 집으로 왔다가 누군가의 호출 혹은 또 다른 이유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런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망 전후의 옷차림이 다르니까. 시신으로 발견됐을 때 입혀져 있었던 옷은요, 원피스의 스웨터였습니다. 원피스. 혹시 이쁘게 보이고 싶었던 교제 중인 남자, 사귀고 있었던 남자를
만나러 나갔던 건 아니었을까요? 후키코 씨는 평소에 지각 한 번 한 적이 없었다고 하고요. 결근, 결석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엄청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그런 사람이 다음 날인 2월 28일 회사에 출근을 안 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연락을 해도 연결도 안 되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안 와. 3월 1일 이 소식을 들은 후키코 씨의 가족들은요, 놀래가지고 이 후키코 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어. 연락도 안 돼. 출근도 안 해.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바로 실종신고를 냈던 거예요. 후키코 씨의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후키코 씨 집에 있었던 750만 엔의 예금 통장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범인이 이 통장을 훔쳐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예금 통장을 훔쳐갔잖아요. 왜 훔쳐갔겠어요? 돈 가져가려고 훔쳐갔겠지. 그런데 이 750만 엔을 통장에서 인출한 내역이 없는 거예요. 통장은 사라졌는데 이거 범인이 가져갔는데 돈은 안 빼고 있는 상태. 그렇다면 혹시 범인이 가져간 게 아닌 후키코 스스로가 통장을 들고 나갔다가 뭔가 잃어버렸거나 혹은 사망하면서 그냥 방치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들고 나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돈을 안 빼고 있으니까. 범인이 돈 때문에 통장을 가져갔다면 돈을 뺐겠죠. 돈 가져가려고 통장을 가져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범인이 통장을 가져갔다. 하지만 돈은 빼지 않았다. 라는 건 금전을 노린 범행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통장을 가져간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후키코 씨는 매일 저녁 하루의 마무리로 일기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신 발견 후 이 후키코 씨의 방을 수색했는데 이 일기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원래 후키코 씨는 어렸을 적부터 일기를 쭉 써왔기 때문에 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기가 다 사라진 게 아닌 피해자 후키코가 실종됐을 때에서 5, 6년 전인 1990년부터 1991년까지 쓴 일기만 사라진 거예요. 90년부터 91년까지 쓴 일기만. 최근 게 사라진 게 아닌 5, 6년 전에 쓴 일기가 사라졌다. 이건 뭘 뜻하고 있는 걸까요? 사라진 1990년부터 1991년의 일기 속에 범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또한 후키코가 평소 사용하던 돈 주머니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후키코 씨가 실종되고 3일 후 3월 1일 아버지는 후키코를 찾기 위해서 후키코의 집에 4월 6일까지 머무르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때 3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 후키코 씨의 집으로 전화가 6번이 걸려온 거예요. 6번. 그런데 그 6번 전화 모두 받으면 말이 없어. 아버지가 딱 머무르고 있었던 그 시점 동안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전화가 걸려온 거죠. 뭔가 좀 이상한데. 아버지가 머무르는 그 한 달 동안 6번이나 무언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건 혹시 범인이 아버지가 지금 집에 있는지 없는지, 딸을 찾고자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등 동향을 파악하고자 범인이 걸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 후키코 사건에서 또 하나의 수수께끼는 왜 범인은 맨홀에 시신을 숨겼을까라는 겁니다. 당시 맨홀 뚜껑은 40kg으로 전용 기구가 없으면 뚜껑조차 열기 힘들었어요. 시신이 유기된 하수의 맨홀은 3년마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숨겨버리면 시체가 발견되기 어렵겠다. 3년 동안은 열 일이 없을 테니까 그 안에서 시신이 썩어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곳에 유기를 해버리면 맨홀 점검할 때 반드시 발견은 되게 돼요. 시신 유기 장소로 택하기에는 조금 이 범인 입장에서는 위험한 그런 장소인 것 같거든요. 차라리 야산, 땅에 묻던가 뭔가 좀 그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것 같은데 왜 이 맨홀에 유기했을까? 또한 유기된 이 맨홀은요, 슈퍼 주차장이 접한 도로의 맨홀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좀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시신을 유기했다? 범인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목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험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왜 범인은 목격자가 생길지도 모르는 무조건 시신이 발견되게 되는 이곳에 유기했던 걸까? 이 맨홀 뚜껑을 아마추어가 열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어려워요.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열기도 어려운 이 맨홀을 열어서 시신을 유기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 범인이 맨홀을 열어도 그 누구도 의심 안 할 하수도 업체 직원의 옷을 입고 하수도 업체인 척해서 맨홀을 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게요, 그렇게 이제 직원 옷을 입고 맨홀 뚜껑은 열었다 쳐요. 하지만 거기에 사람 시신을 넣었잖아요. 시신을. 그렇다면 뚜껑을 열 당시 옆에 시신도 있었다는 건데 맨홀 안에 시신을 넣는 그 모습은 아무리 하수도 업체 직원인 것처럼 보였다 해도 그래도 이상하거든요. 아마추어는 열기 어려운 그 맨홀을 열었다는 것도 그렇고 범인은 왜 굳이 맨홀을 선택했으며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피해자 후키코는 지역 보육사 양성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에 1977년 상경해서 타마 시내의 보육원에서 14년간이나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1991년 3월 결혼할 것 같다고 저 결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잘 다니던 보육원을 그만뒀어요. 하지만 실제로 후키코는 결혼하지 않았고요. 퇴직하고 한 달 후 1991년 4월 출퇴근만 각각 1시간 반씩이나 걸리는 그 사건 당시 일하고 있었던 유치원으로 이직했습니다. 여기서 또 이상한 거예요. 결혼할 것 같다는 이유로 14년 동안이나 근무했던 곳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왜 바로 결혼하지 않고 집에서 멀디 먼 다른 보육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걸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일기. 1990년부터 1991년까지의 일기가 사라진 상태였잖아요. 이 14년간 일했던 보육원을 그만두고 다른 보육원에서 일했을 이때 시점이 사라진 일기의 시기와 겹치거든요. 후키코 씨는 사건 당시 여러 남자와 교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륜 관계에 있던 남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관계가 조금 복잡했다. 또한 사건 당시 이 후키코의 집에서 통장이나 일기가 사라져 있었잖아요. 이걸 봤을 때 이 범인은 후키코가 이제 일기를 매일 쓰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통장을 만들어 돈을 모으고 있었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돼요. 즉 범인은 후키코와 친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후키코가 실종 전에 되게 이제 길었던 머리를 싹둑 잘라왔었대요. 우리 흔히 여자가 갑자기 머리를 자르고 변신을 하면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 거다라는 약간 그런 다짐?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이때 후키코도 갑자기 머리를 싹둑 자르고 왔었다 보니까 혹시 사건 전 만나던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리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 한 가지 또 추정을 하는 건 후키코가 만나던 남자한테 헤어지자고 한 거죠. 그런데 그 남자가 싫대.
막 둘이 싸우고 사이가 안 좋네. 이런 상황에서 그 남자가 사건을 벌인 게 아닐까요? 실제로 경찰은 남자 관계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후키코가 만났던 혹은 만나고 있었던 남자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결과 총 10명 정도가 나왔대요. 10명. 그 10명 중에 유력한 사건의 용의자로 떠오른 사람은 3명. 이 3명 다 불륜남들이었어요. 그 3명의 남자는요. 한 명은 40대의 시청 직원, 또 다른 한 명은 40대의 자영업자, 그리고 또 한 명은 직장 동료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3명이 용의자로 오른 거죠. 그런데 조사를 딱 해보니까 이 40대 시청 직원만 알리바이가 불분명한 거예요. 직장 동료 남편, 자영업자 다 알리바이가 확인이 되는데 시청 직원만 확인이 안 돼. 거기다가 이 남자는 직무상 맨홀을 여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고요. 맨홀 뚜껑을 열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뭔가 짜맞춰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 시청 직원이 범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의 앞뒤가 딱 맞춰집니다. 이 두 사람은요, 1989년경 헤어진 사이였어요. 그리고 이 시청 직원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후 이 두 사람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즉, 불륜 관계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불륜 관계가 된 시점이 1991년경이야. 이 시청 직원과 후키코 1991년에 다시 불륜 관계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후 사라진 후키코의 일기, 1990년부터 1991년 사이의 일기였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1991년 10년 넘게 잘 다니고 있었던 보육원을 결혼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만뒀습니다. 이때 시청 직원과 불륜 관계였을 텐데, 그런데 결국은 결혼 안 했죠. 이로 봤을 때 1991년경 다시 재결합을 했었던 두 사람, 이때 시청 직원이 불륜 관계였다 보니까 후키코한테 그런 거예요. 나 아내와 얼른 이혼하고 너랑 결혼할게. 기다려줘. 그런데 결국 아내와 이혼 안 한 거예요. 결혼 이야기는 없던 게 된 거죠. 그래서 후키코가 결혼 안 하고 다른 직장을 다닌 거예요. 이때 후키코 직장에 결혼할 것 같다, 결혼한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이 말은 결혼 욕구가 상당히 강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모든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일기에 적었을 거고, 그 일기가 드러나게 되면 불륜관계였던 이 시청 남자, 바로 용의선상에 오르기 때문에 일기를 가져갔던 거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추정입니다. 결정적인 증거 발견된 게 없어요. 맨홀을 열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있었다, 후키코와 불륜 관계였다, 이것만으로 체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후키코의 사건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997년에 발각된 사건이지만 법 개정에 따라 시효가 없어진 지금도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시청 직원보다 수상한 인물은 없는 상태고 수사는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시청 직원, 범인이 아닌 걸까요? 진범은 따로 있는 걸까? 맨홀 아래에서 10개월 동안이나 잠들어 있었던 시신. 늦더라도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서 벌어진 한 살인 미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